외국 여성들이 한국 남자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직장부터 익숙한 고향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행을 선택하는 그녀들. 한국 남자를 한번 경험하면 이것 때문에 잊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 남자의 무엇이 외국 여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 출신 WHO 소속 간호사 클로이 리처드슨입니다. 제 이야기는 제가 원하지 않았던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클로이 회복과 연구 교류를 위해 서울로 파견 나가기로 결정됐어. 중동 난민 캠프에서 돌아온 지 겨우 2달. 아직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저에게 또 다른 낯선 땅으로 가라니요. 그것도 아시아라니. 하지만 저는 한국어도 모르고 문화도 전혀 알지 못하는데요. 애원하는 제 목소리에 상사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죠. 내 경험을 바탕으로 WHO와 한국의 의료 시스템 간 가교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넌 지금 중동에서 벗어나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 서울은 안전하고 발전된 도시야. 안전하다는 이유로 낯선 나라로 보내는 게 대체 무슨 논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제가 아시아에 가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나 이 파견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첫 느낌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중동에서의 기억들이 불현듯 밀려왔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 총성, 쉴 새 없이 들어오는 부상자들.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공항 발작이 왔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공항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죠.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 깨끗한 공기, 조용한 분위기에 마음이 안정됐어요. 과호흡 증후군이시네요. 지금은 괜찮으십니까? 고개를 돌리니 한 남자가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훤칠한 키에 흰 가운을 입은 의사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척 진지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죠. 저는 박도윤 의사입니다.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4년 차고요. 당분간 제가 담당의가 될 겁니다. 혈압을 측정하는 동안 그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제 상태를 세심히 확인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물었을 때 박도윤 의사는 담담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공항에서 119에 신고가 들어왔고 10분 만에 응급차가 도착했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런 신속함은 예상치 못했거든요. 병원비는 어떻게? WHO 직원이시죠? 이미 처리되었어요. 여권과 신분증은 간호사가 보관 중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서류 작업과 보험 확인으로 몇 시간은 기다렸을 텐데 이곳에선 모든 것이 이미 해결된 상태였어요. 오늘 밤은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진찰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나를 책임져 준다는 느낌이었달까요? 병원에서의 이틀은 제게 작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입원실은 깨끗했고 간호사들은 친절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프로페셔널했어요. 중동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제 모습이 떠올랐죠. 항상 시간에 쫓기고 충분한 케어를 제공할 수 없어 좌절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아침마다 도윤이 회진을 왔습니다. 특별히 말은 많이 하진 않았지만 항상 제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어요. 하루는 제가 밥을 거의 먹지 않자 병원 식단에 대해 물었죠.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나요? 솔직히 답했습니다. 네, 조금 낯설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직접 샌드위치를 가져왔어요. 오늘은 이걸로 드세요. 그의 작지만 세심한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퇴원하는 날 도윤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오늘 오후 시간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생활 적응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서울 구경 좀 시켜드릴까 해요. 그의 제안은 의외였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차분한 존재감이 안정감을 주었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첫 데이트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그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도윤은 지하철역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지하철에 들어서자마자 놀랐어요. 깨끗한 플랫폼, 정확한 도착 시간 안내,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 지하철은 항상 이렇게 깨끗한가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광화문에 도착하여 청계천을 따라 걸었어요.
콘크리트 도시 한가운데 흐르는 맑은 물길이 놀라웠습니다. 여기 물고기도 산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제 말에 도윤은 살짝 웃었습니다. 도시복원 프로젝트예요.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방법이죠. 도윤은 서울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600년 된 역사부터 현대적 인프라까지. 그의 말에서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해가 지고 서울의 야경이 펼쳐질 때 문득 중동에서의 악몽이 멀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이 도시가 제 마음을 씻어주는 것 같았죠. 괜찮으세요? 도윤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저 이런 평화로움이 오랜만이라서요. 도윤은 제 자켓이 얇은 것을 보더니 자신의 외투를 벗어 제 어깨에 살며시 올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따뜻한 체온이 저를 감쌌어요. 뭔가 가슴이 두근거렸죠. 우리는 남산타워를 바라보며 나란히 걸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도윤은 제 옆에서 조금 더 가까이 걸었어요. 마치 제가 넘어질까 보호하려는 듯한 거리감이었습니다. 도윤과의 만남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엔 도시 안내자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어요. 도윤은 말은 적었지만 행동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클로이,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떠세요? 남산 케이블카를 타며 도윤이 물었습니다.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솔직히 답했어요. 처음엔 정말 싫었어요. 억지로 온 곳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이 도시가 저를 치유하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저도 당신이 여기 있어서 기쁩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의사로서 매일 죽음을 마주하다 보니 삶에 무감각해졌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제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저도 도윤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커다란 죄책감이 몰려왔죠. 앤드류 코에인.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WHO 본부의 전략기획관이자 제 약혼자였죠. 우리는 중동 파견 전에 약혼했지만 장거리 연애로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우리는 잠시 시간을 갖자고 합의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약혼 상태였죠. 도윤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그는 신뢰와 진정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용기를 내어 약혼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곧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이해해요. 당신의 솔직함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도윤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성숙했어요. 화내거나 실망하는 대신 제 상황을 존중하며 시간을 주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도윤은 말보다 행동으로, 감정보다 배려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앤드류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다만 공식적으로 정리하지 않았을 뿐이죠. 오늘 명확히 정리할게요. 제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앤드류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것,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것을 진심을 담아 알렸어요. 통화를 마치고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서울은 저에게 단순한 재배치 장소가 아니라 진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도윤과 서울의 빗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앤드류와의 관계를 정리한 지 일주일이 지났고 도윤과 저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멀리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놓쳤고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클로이?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미 다른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난민 캠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폭격 이후 울리는 사이렌 소리, 피투성이가 된 아이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던 그 소녀의 눈빛. 숨을 천천히 쉬세요. 저 여기 있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호흡을 유도했습니다. 몇 분 후 정신이 돌아왔어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담요를 가져와 제 어깨에 둘렀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들을게요. 아니면 그냥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의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제 트라우마를 진심으로 들어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난민 캠프에서 담당했던 소녀가 있었어요. 6살 아이샤였는데 폭격으로 가족을 잃고 홀로 살아남은 아이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번째 폭격이 있던 날 아이샤의 손을 놓쳤어요. 그리고 다시 찾았을 때는 이미 늦었었죠. 제가 손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도윤의 눈에는 판단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도윤의 말에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상처가 비쳤어요. 중학생 때였어요. 동생과 단둘이 집에 있을 때 동생이 갑자기 열성 경련을 일으켰죠. 저도 어렸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구급차가 오기 전에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 후로 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그의 고백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도 저처럼 처음으로 자신의 깊은 상처를 드러낸 것이었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깊은 연결을 느꼈어요. 상처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상처를 숨기고 부정하기 바빴어요. 하지만 도윤을 만나고 서울에 살면서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결함이 아니라 회복에 집중하는 법을요. 어느 평범한 아침 WHO 본부에서 온 이메일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클로이 복귀 시기가 결정되었습니다. 한 달 후 본부로 귀환하세요. 이미 4개월째 서울에 머물고 있었고 도윤과 같은 병원의 국제협력팀에서 임시 자문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도윤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었죠. 복귀 명령이 왔어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지만 곧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죠. 당신의 본래 자리니까요. 하지만 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제 말에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어요. 클로이, 당신의 경력과 꿈이 있잖아요. 여기서의 시간이 특별하다고 해도. 도윤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시간은 제게 단순한 휴식이 아닌 진정한 치유와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도윤, 나는 여기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이미 결심했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병원 로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돌렸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앤드류였습니다. 그가 로비에 서 있었어요. 온통 검은 정장 차림으로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들어오는 그를 보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클로이. 앤드류가 저를 발견하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상황을 직감한 듯 살짝 긴장했지만 자리를 비키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너는 지금 새로운 환경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야. 나랑 같이 돌아가자. 앤드류의 말은 과거의 제게는 완벽히 이성적으로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난 지금 여기에 있고 싶어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앤드류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경력, 내 꿈,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이 낯선 나라에서 뭘 찾았길래? 앤드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곳이 클로이에게 낯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앤드류는 처음으로 도윤을 제대로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 경계심이 가득했죠. 당신이 누군데요? 도윤은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도윤입니다. 클로이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의 당당한 선언에 가슴이 뛰었어요. 도윤이 이런 식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앤드류, 미안해요. 하지만 내 결정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찾았어요. 처음엔 강제로 온 곳이었지만 이제는 내 선택이에요. 도윤이 차분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클로이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능력과 경험은 우리 병원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무엇보다 그녀가 지금 행복하다는 것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윤의 확신에 찬 태도에 앤드류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며칠 더 있을 거야. 진지하게 생각해봐. 그리고 연락해. 그는 도윤을 한 번 더 노려보고는 돌아섰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괜찮았어요. 앤드류와 마주한 순간 제 마음이 더욱 선명해졌으니까요. 이제 저는 제 선택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 이 결정은 당신 때문만은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찾은 것들, 배운 것들, 그리고 다시 느낀 것들 때문이에요. 도윤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알아요. 그래도 기쁩니다.
당신이 남기로 했다는 게. 그날 밤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중동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부서진 영혼이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이 낯선 도시에서 조금씩 자신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죠. 이제 저는 남의 기대나 계획이 아닌 온전히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도윤과 연인 관계가 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한국에 정착한다는 소식을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알릴 때가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놀라셨지만 제 행복한 모습을 보고 조금씩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 여기서 결혼하기로 결심했어요. 한동안 침묵이 이어진 후 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널 행복하게 해주니? 네, 정말 행복해요. 도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에요. 옆에 있던 도윤이 공손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클로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평생 책임지고 지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비록 멀리 계시지만 언제든 한국에 오시면 제가 친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그의 진지한 약속에 감동하신 부모님은 결국 축복해 주셨습니다. 클로이,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하단다. 봄이 와서 서울은 벚꽃으로 물들었어요. 도윤이 특별한 데이트를 준비했다며 낙산공원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서울이 가장 아름답게 보여요. 도윤의 말처럼 공원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전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한옥과 현대적인 빌딩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었죠. 클로이,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생각나요? 도윤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그런데 이제는 웃는 모습이 더 많아졌어요. 당신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고 그런 당신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클로이 리처드슨,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벚꽃잎이 우리 주위를 맴도는 가운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도윤의 프러포즈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도윤.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도윤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이 번졌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날 밤 한강을 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진실된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서울은 제게 두 번째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고 도윤은 제 영혼의 반쪽이었습니다. 작은 한옥 예식장에서 우리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도윤의 어머니께서 직접 제게 한복을 입혀주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감탄했어요. 붉은 치마와 푸른 저고리가 제게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더해주었죠.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네. 도윤의 어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거리감이 있으셨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감동하신 듯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곳이 나의 새로운 가족이구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도윤의 동료들과 제가 일하는 국제협력팀 직원들, 그리고 미국에서 날아온 부모님까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시작을 축복해 주었죠. 도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 도윤은 응급의학과에서 계속 일했고 저는 소아중환자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소아중환자실로 발령받았을 때 두려움이 컸어요. 중동에서의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올까 걱정됐거든요. 첫날 떨리는 마음으로 병동에 들어섰습니다. 안녕 클로이 선생님. 아이들의 순수한 환영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한국 아이들은 호기심 많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7살 지민이라는 소녀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심장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였죠. 지민이는 매일 아침 제가 출근하면 반갑게 인사했어요. 클로이 선생님, 오늘은 영어 가르쳐 주기로 약속했어요. 지민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중동에서의 기억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지민이의 수술날 저는 온종일 기도했습니다. 도윤도 퇴근 후 병원에 남아 함께 기다려 주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지민이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클로이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매일 용기를 줬어요. 지민이 어머니의 말씀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윤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는 말없이도 제 마음을 알고 있었죠. 중동에서의 상처를 이곳에서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요.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저는 한국어로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해졌고 김치찌개도 맛있게 끓일 수 있게 됐어요. 도윤은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늘 옆에서 도와주었죠. 함께 퇴근하던 날 도윤이 물었습니다. 한국에 남은 것에 후회한 적 없어요? 잠시 생각했어요. 중동에서 돌아온 후 무기력했던 제 모습, 서울에 억지로 왔던 순간, 도윤과의 첫 만남, 트라우마와 마주했던 밤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전혀요. 서울은 제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해준 도시예요. 억지로 시작된 여정이 가장 아름다운 선택으로 이어진 곳. 서울은 이제 제 두 번째 심장이 되었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